여기 미국의 한 마을에서 하루 종일 한국말만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말을 쓰지 않으면 나가야 하며 음식까지도 한식으로만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을의 존재로 인해 미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미네소타주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만 개의 호수의 땅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호수들로 가득한 이곳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우리 주의 주도인 세인트폴과 미니애폴리스는 트윈시티라고 불리며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요. 미네소타는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해요. 스칸디나비아계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식당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엄마가 한국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왜 그랬냐고요? 글쎄요. 아마도 제가 남들과 달라 보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저는 항상 눈에 띄었거든요.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이게 뭐야? 냄새 좀 봐.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숨고 싶었어요. 특히 엄마의 열정적인 성격 때문에 더욱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항상 제 학교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예를 들어 학교 합창대회가 있으면 엄마는 항상 앞줄에 앉아 계셨고 제가 실수라도 하면 큰 목소리로 제니야 힘내 라고 외치셨죠. 그것도 한국어로요. 다른 부모님들은 조용히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만 유독 튀었어요. 한 번은 제가 과학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다가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딸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땅바닥으로 꺼지고 싶었죠.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와서 너네 엄마야?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우리 엄마는 출장 중이야. 저 사람은 그냥 옆집 아줌마일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엄마의 사랑이 부끄럽고 싫었어요. 왜 다른 엄마들처럼 조용히 있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때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담배 한 대를 피우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학교 뒤편에서 몰래 피우던 그 담배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쓰고 역겨웠지만 그게 저를 쿨한 아이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어요. 점점 더 과감해졌죠. 편의점에서 맥주를 훔치기도 했고 공원 벤치에 앉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곤 했죠. 새벽 2시, 4시에 집에 들어가는 건 일상이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갈 때면 친구들이 저를 집 앞에 내려주곤 했어요. 저기 봐, 불 켜져 있어. 너네 엄마 일어났나 봐. 라고 말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제발 엄마가 주무시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매번 엄마는 깨어 계셨죠. 걱정되셨겠죠. 그래도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싫었어요. 왜 저를 믿고 그냥 주무시지 않는 걸까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은 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과 떠들면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가 집에 가자는 심산으로 있었죠.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셨죠.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며 제니, 잠깐 나와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며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선 선생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제니, 내게 전해줄 소식이 있단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병원에 계시단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선생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제니,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단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다시 물었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는 어제도 멀쩡하셨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죠. 제발, 제발 거짓말이길. 엄마, 괜찮으셔야 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최악의 악몽보다 더 끔찍했어요. 하얀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엄마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피 묻은 옷과 창백한 얼굴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직 엄마의 손은 따뜻했어요. 마치 조금 전까지 살아계셨던 것처럼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제발요. 엄마.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죠. 다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엄마의 따뜻한 포옹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늦게 들어온 저에게 엄마가 1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화를 내며 거절했죠.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이제와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엄마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제발요, 누구든 좋으니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그러니 제발 엄마를 돌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병실의 정막만이 저를 감쌌을 뿐이었죠. 이제 저는 엄마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엄마가 그렇게 되시고 난 후 제 방황은 더 심해졌어요. 엄마의 부재는 제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더 자주, 더 깊이 일탈 행동에 빠져들었죠. 학교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고 밤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제 주변의 불량 친구들은 이런 제 모습을 더욱 부추겼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간 날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괴롭히던 아이들 중 한 명과 마주쳤어요. 그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피해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를 붙잡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야, 너 왜 나 피해? 내가 무서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겁에 질려 말을 제대로 못했고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결국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죠.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그만해. 돌아보니 한 아시아계 학생이 서 있었어요. 그 학생은 제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아마 전학생인 것 같았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넌 누구야? 왜 참견이야? 그 학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난 민호야. 내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아 보여서 그래.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주먹을 들어 그를 때리려고 했죠. 하지만 민호는 제 주먹을 가볍게 피하더니 제 팔을 잡아 제압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태권도 유단자였죠. 민호는 제 귓가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시면 슬퍼하실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어떻게 그가 제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때 선생님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저는 교무실로 불려갔고 정학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학 기간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왔을 때 저는 민호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죠.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그날 이후로 저와 민호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소개해 주었죠.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민호가 들려준 BTS의 노래를 듣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또 한국 요리를 만들어 나눠 먹곤 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떡볶이 같은 음식들을 맛보면서 저는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떠올랐죠. 그 맛은 제가 잊고 있던 따뜻한 기억들을 불러일으켰어요. 그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술과 담배를 끊었고
공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민호는 제게 한국어를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표현들을 배워나갔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엄마와의 추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또한 민호는 제게 한국의 전통 문화도 소개해 주었어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의 의미, 한복의 아름다움, 한국의 역사 등을 이야기해 주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제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영향으로 저는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갔어요. 학교 성적도 올랐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더 이상 제 한국인 혈통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전에는 엄마의 모국에 대해 제 뿌리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국인 친구 민호가 제 곁에 나타난 건 엄마가 이 친구를 선물로 주고 가신 것만 같았죠. 민호와 친해지면서 그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사실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한국어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함께 가보자는 거였죠. 저는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지만 한국말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지만 이런 시점에 엄마가 안 계셔서 더 안타까웠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지역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미네소타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따르면 지역 내 한국어 학원들은 수강생들로 넘쳐나고 있었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인기 과목으로 떠올랐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기 시작했대요. 이런 현상은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의 세계적인 인기와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성공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건 숲속의 호수라는 한국어 마을이었어요. 미네소타 북부에 위치한 이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청소년 대상 한국어 몰입 교육기관이라고 해요.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곳은 2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죠.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에서는 학생들이 24시간 한국어만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한국의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대요. 2주에서 4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마다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들로 가득 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한국어 마을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지원자가 정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기자 명단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야 제 뿌리에 대해 알아가려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민호에게 이 뉴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도 흥미롭다며 우리가 다니는 한국어 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제안했어요. 민호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니, 너 정말 몰랐어? 내가 그 한국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어리둥절해졌죠. 민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있어. 지금 그곳은 정말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가 많지만 지인 추천이라면 조금 더 빨리 입학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가보지 않을래?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호를 쳐다봤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야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죠. 난 정말 그곳에 가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제대로 된 한국말을 하고 싶어.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제니.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 나도 기뻐. 그럼 이번 주말에 내가 봉사활동 갈 때 너도 같이 가보자. 어때?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주말이 되고
민호와 함께 한국어 학교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민호는 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수업 방식, 선생님들, 다양한 문화 활동들까지 들을수록 더 기대가 되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한글로 된 간판이 우리를 반겼어요. 미네소타 한국어 학교라고 쓰여 있었죠. 처음 보는 한글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민호가 저를 교장 선생님께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제니예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니야, 환영해.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늦은 거란다. 내가 여기 온 것을 보니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무척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복합된 감정이었어요. 아빠도 저의 변화에 기뻐하시며 한국어 학교로의 입학을 기꺼이 허락하며 축하해 주셨죠. 드디어 한국어 학교 첫날이 밝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학교로 향했죠. 입구에 들어서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이 많을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미국 학생들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국계처럼 보이는 학생은 저를 포함해 서너 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양한 인종의 미국 학생들이었죠.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부터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한국어를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수업은 한글 자음과 모음 배우기로 시작됐어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쓰시자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도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쉬는 시간에 옆자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에밀리였는데 BTS의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 에밀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K-팝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큰 줄 몰랐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친구,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친구, 심지어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죠.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던 제 뿌리를 이 친구들은 오히려 동경하고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엄마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엄마의 미소 띤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의 나라, 엄마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죠? 이제부터 열심히 배울게요. 그렇게 저의 한국어 학습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어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한국어 학교에 다닌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정도의 자기소개는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한글의 체계를 배우면서 저는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감탄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많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제 조상들의 지혜에 놀라웠죠. 특히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문자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도 즐겨 듣게 되었죠. 처음에는 자막 없이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같은 표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한국 요리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유튜브로 김치찌개 레시피를 보고 직접 만들어 봤는데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맛있었어요. 요리를 하면서 엄마를 떠올렸죠. 엄마,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김치찌개도 만들 수 있어요. 학교에서의 제 모습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 한국계 뿌리를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역사 수업 시간에 한국에 대해 배울 때면 선생님께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가끔 한국어로 뭔가를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의 추석을 맞아 송편 만들기 체험을 하는 날이었죠. 송편을 빚으면서 문득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송편을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송편을 만들면서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어요. 제니, 넌 한국계라서 이런 거 다 알고 있었겠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이제 배우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우리 문화를 배우는 게 정말 즐거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우리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얼굴에 있는 동양적인 특징들, 검은 머리카락, 갈색 눈동자. 이제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죠. 이제 저는 제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 모든 것이 궁금해요. 언젠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엄마의 고향을 걸어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엄마의 흔적을 찾고 제 정체성의 또 다른 반쪽을 만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죠.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제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어 학교에 다닌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에밀리가 제안을 했어요. 제니, 우리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한국어 학습 과정이나 한국 문화 소개 같은 걸로 말이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첫 영상은 한국계 미국인이 처음 배우는 한국어라는 제목으로 올렸죠. 제가 한글을 배우는 과정, 실수하는 모습, 그리고 조금씩 늘어가는 한국어 실력을 솔직하게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고 구독자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에 힘입어 한국 관련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어요. 한국 요리 도전기, K-팝 댄스 커버, 한국 드라마 리뷰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올렸죠. 6개월 만에 제 채널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죠. 제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성장하는 채널과 함께 저의 꿈도 커져갔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한국에 가서 영상을 찍어야겠다로 바뀌었죠.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 맛있는 음식,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담은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경복궁, 부산의 해운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등 가보고 싶은 곳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죠. 특히 엄마의 고향인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을 걷고 맛있는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또한 한국의 맛집들을 탐방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서울의 유명한 치맥 맛집부터 부산의 회센터, 전주의 한정식 맛집까지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일상을 담고 싶어요. 한국의 학교는 어떤지, 젊은이들은 주말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한국의 직장 문화는 어떤지 등 한국인들의 일상을 담아내고 싶어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전달하고 싶어요. 물론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한국어 실력도 더 늘려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져야 해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즐거워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해가는 제 모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여정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어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딸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엄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다짐해요. 기다려요, 엄마. 곧 엄마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직접 가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유튜버 제니입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제 소식을 한국 분들께 이렇게 소개하게 돼 너무 기쁘네요. 이 모든 내용을 한글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부족해 영어로 사연을 보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한국어 마을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